폭염 속 초기 진입 이주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햇사과팀의 발표를 맡은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3개월 전 경북의 한 고추밭 태국 50대 남성분께서 농작업을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열쇼크 때문이었는데요. 피부와 심장에 혈류가 과하게 공급돼서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태국 노동자분께서는 아직도 말을 어눌하게 하십니다. 땡볕, 그늘이 한 점 없는 고추밭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히 더워서 쓰러졌다 그치지 않습니다. 일터 열기보다 더욱더 무서운 건 그 누구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없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햇사과팀은 지난 여름을 내내 의성에서 보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의성의 폭염은 정말 끔찍하고 더웠는데요.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 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때마다 볼 수 있었던 것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걷고 있는 우리도 걷고 있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덥지 않으시냐고요. 한 농부분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옆 동네에서 온열질환,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질환에 걸려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의성군은 전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연평균 폭염 일수가 5일 더 많고 앞뒤로 여름이 한 달 더 깁니다. 그리고 2023년 폭염이 2주 내내 지속돼서 이는 전국 1위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성의 여름은 더위를 넘어서 견디기 힘든 보통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 특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농부와 노동자의 작업 시간 차이였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농부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오셔서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 더운 시간인 11시부터 5시까지는 잠깐 휴식을 하시고 해가 떨어지면 늦은밖에 다시 나와서 오후에 다시 농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반면 노동자분들은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7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시는데요. 중간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폭염 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농부처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농부분들은 사실 본인의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또 볼일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 노동자분들은 의성으로 오시는 인력의 대부분이 보통 안동, 구미 같은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옮길 수 없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국 농촌 인력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70%였습니다. 숫자로는 49,000명, 올해 기준 5만 명이었는데요. 농부분께서도 의성에는 이제 더 이상 일 잘하는 한국 청년이 없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전부 다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어. 그리고 외국인 없었으면 이 농촌은 이미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는 농촌 현장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이주 노동자분들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온열질환 경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라오스 출신의 한 노동자분께서는 가지밭에서 일하던 중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다가 몸이 덜덜 떨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순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마시던 냉수를 머리에 팔팔 들이부으면서 버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벌초 노동자분께서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또 눈앞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 몰라서 결국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폭염 속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은 이미 온열질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오래 그저 버티실 뿐입니다. 저희 헬사관팀은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렇게 만나뵌 미수 노동자는 21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폭염과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모르지만 한여름에 이미 온열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경험자가 13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의 주요 증상은 탈수, 화상, 어지러움, 두통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신청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다 보니 또 특이한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초반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실제로 두리인력이라는 그 위성 읍내에 있는 한 인력업체 소속의 인력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사에 가기 시작한 초반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팔토시가 중요한지 모르고 뭘 챙겨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갔다가 팔에 1도 화상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태국 그 열쇼크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분께서는 사실 고추밭에 나간 지 3일 만에 이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반은 아무것도 모르고 3일 만에 등의 키워드를 두고 저희 헬사관팀은 총기 진입자라는 새로운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폭염 속 목욕 노동을 시작한 지 열흘이 되지 않아서 아직 폭염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초기 진입자는 과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더위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숙련 작업자에 비해서 신장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고 또 땀 분비가 늦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 작업자보다 온열 질환 위험이 2배 더 높은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만나봤던 온열 질환 경험자 13명 중에서 5명이 초기 진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폭염과 온열 질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농부분께서도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해줄 수 있는 건 농작업 방법을 그냥 바디랭귀지로 알려주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온열 질환 경험자는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안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수칙, 안내, 예방 같은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건설 현장,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서 찾았습니다. 농촌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모자부터 신발, 의복 등 보호구를 다 제공하고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비해서 온열 질환 가이드 그리고 지침을 모두 다 제공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농촌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농작업을 하러 온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농촌은 온열 질환 대비를 위해 온열 질환 대비를 위한 명확한 표준이 부재하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헬사관팀은 폭염 속 농촌 초기 진입 이주 노동자라는 대상자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설정한 가상의 라오스 출신 이주 노동자 분의 온열 질환 발생기를 한번 알아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농작업에 처음 진입을 하는데요. 이때 고된 농작업 환경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고 그리고 온열 질환 예방이 없다 보니 사전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미흡한 상태로 농작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때 그 대표적인 예시로 폭염 대비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폭염에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고온에서 장시간 노동에 아직 신체가 열수능이 되지 않아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결국 온열 질환이 걸립니다. 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전 예방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온열 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발생한다는 점에 저희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진입 이주 노동자의 온열 질환 문제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정보 부재와 시스템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농촌 초기 진입 이주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표준을 제공받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만약을 상상하며 저희 헬사관팀은 온열 질환 안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폭염 속 농업 현장에 필요한 생존 장비 표준인데요. 저희 키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 물품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업용 온열질환 보호용품의 표준을 제시해서 초기 노동자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폭염 대비 기본을 한 번에 저희 햇사와팀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키트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과 화상 방지를 위해서 쿨링 표시와 문자와 모자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상으로부터 취약한 부위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열질환 예방에는 몸의 주요 부위에 열을 식혀서 심부치원을 하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목혈관을 냉각시킬 수 있는 쿨링 스카프, 그리고 전신 체온을 내릴 수 있는 선풍기 조끼를 구성했습니다. 또 다국어 정보 리플렛도 함께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온열질환 초기 증상과 폭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성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 모든 리플렛 내용을 농촌 이주 노동자들의 출신 국적을 고려해서 10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트가 효과는 과연 있는 걸까요? 저희 햇사마팀이 직접 의성에 더해서 착용해보고 또 실험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내 38도 환경에서 1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이 안심 키트를 15분 동안 착용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하니 평균 체온이 1.13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체감 온도가 약 3에서 4도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저희 솔루션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온열질환 예방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인데요. 폭염 대비에 적합한 필수 장비로 구성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농업인 안전용품의 표준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농장업에 진입한 사람도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지 쉽게 표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르는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정보 그리고 물품을 함께 제공했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해서 초기 증상이 중증화되는 위험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저희 키트는 노동자의 첨단을 지키고 농촌 안전용품 표준 부재라는 간격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후속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폭염이 지났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 6월부터 우선도 옥상면 10개의 농가에 5세트씩 이 키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 시범 적용과 검증을 거칠 예정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실사용을 통해서 효과성과 반응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산 단계에서는 이주 노동자 트래픽이 높은 아시아마트 그리고 허가 일명 업체 등 주요 저점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의성군청에 수요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농촌 전체의 안심 키트가 표준으로 정착해서 초기 진입 이주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한국의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는 농촌의 인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 저희 햇사마팀은 온열질환 안심 키트로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